예, 안녕하세요. 벌써 안녕하세요. 7회가 됐네요. 이제 7회는 이제 이순신 장군에 관한 기록들을 한번 열어봅니다. 그래서 1강, 2강, 3강들이 전부 이제 이순신 관련된 기록인데 이 기록들을 전부 다 설명하려면 이게 한 학기 과정들이라 그래서 지금 짧게 짧게 어떤 것이 있는가만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이 이제 3월 8일이니까 7강이고요. 이 15일, 22일, 29일까지 저 22일까지인데 다음 주 3월 15일 날은 요 이순신 역사관을 하지 않고 지금 우리가 지금 총 24개의 지금 그 단행본 주제가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 주제의 내용 구성이나 이것을 중간에 해야 될 것 같아서요. 아무튼 15일 날은 어, 단행본 목차 구성과 내용 구성을 어느 정도 하면서 토론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이렇게 약간의 순서를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2일하고 29일 날 하는 이순신 영웅서사와 이순신 콘텐츠는 이렇게 되게 잘 정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순신 장군을 역사적, 문화적 관점으로 보는데 무지 중요한 자료를 되게 많이 준비했던 겁니다. 그래서 15일 날 이순신 역사관만 단행본 목차 구성, 내용 구성으로만 바뀐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 3월 29일까지가 아마 줌으로 만나게 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순신 역사관과 이순신 콘텐츠 아, 아, 어, 맞죠? 예, 여기 이순신 콘텐츠까지 교실이 아니라 줌으로 제가 이건 내용을 수정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4월 5일 날 만나는 거예요. 4월 5일 날. 이렇게 하고. 자, 보통 이제 우리가 이순신 장군 관련 문헌 기록하면 거의 현장에 가서 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을 어떻게 보겠어요? 근데 다행히 조선왕조실록이 돼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실록에 이순신 치면 425건이 나와요. 425건이. 근데 그걸 굳이 다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순신 관련된 여러 단행본에서는 그걸 녹여가지고 다 이렇게 포함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조선왕조실록이 이제 이순신 장군이 나와요. 예를 들어서 왕조실록에 자기 이름이 나온다는 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단재 신채호 선생이 조선왕조실록에 딱 한 건 나오거든요. 딱 한 건. 어디냐? 성균관의 박사로 임명했다는 거. 그래도 왕조실록에 나온다는 건 대단한데 이순 장군은 425건이 나오는데 주로 이순 장군의 그 초기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이순 장군이 과거 시험에 되게 순서가 되게 늦거든요. 그리고 진급도 늦었고 그렇지만 이제 좌수사가 된 이후부터는 이제 이순 장군이 빈번하게 나오고 이순 장군이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아무래도 정조대왕을 전후한 시기에 가장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거의 제사와 사당에 관련된 그리고 이제 정조대왕 때 이제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든 기록들을 모으게 됩니다. 교서관에서 모아가지고 예. 교서관이 어디냐면 우리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정부 기록물 관리소입니다. 그래서 교서관에서 그런 이제 관련된 책들을 인쇄하고 활자를 만들고 하는 데가 이제 교서관이죠. 거기서 이제 전부 이걸 모아가지고 이제 이충무공 전서라는 이제 책이 나오는데 그 이충무공 전서 가운데 이제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난중일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도별로 있는 일기를 모아서 뭐 개축일기 무슨 일기를 모아서 난중일기라는 이름을 하면서 이제 난중일기가 세상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상 난중일기는 없는 겁니다. 예, 명명한 거예요. 이순양군의 일기를 모아서 난중일기라고 그, 누구야? 유독공. 그죠? 유독공. 발해골 쓴 유독공이 편집 책임자면서 그때 이제 그래서 이충모공 전서 안에 난중일기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순신 장군 관련된 금성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신 후에 뭐 재승당에도 뭐 유업이 만들고 또 이순신 장군 사적비도 만들고 이러면서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들. 근데 이런 기록들은 이충몽 전서 속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요.
왜냐하면 옛날에 국가에서 이렇게 사당에 뭐 현판이 이렇게 하면 그게 다 기록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그분의 전집을 할 때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는 예를 들어서 누구하고 편지를 하잖아요. 그러면 지금 연애 편지 없잖아요. 예, 결혼하면서 싹 태워버렸잖아요. 안 태웠다면 큰일 나니까 기억 속에만 있는 거죠. 그렇지만 예전에는 막 편지로 논장을 하가면 그걸 다 모아놔요. 그래서 후대에서 후손들이 이제 우리 스승님이나 아버님, 할아버님 문집을 만들려고 하면 그 우리 할아버지 문집에 관한 기록이 있는 모든 분들한테 이걸 다 보내요. 편지를. 그래서 예, 기록물 있으면 달라. 그러면 가서 이제 무릎 꿇고 와서 뭐 복사하거나 뭐 복사는 아니구나. 이렇게 해서 다 모아서 전집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금성문은 이충봉 전서, 그러니까 1794년도 이전의 모든 기록은 다 충봉 전서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다 들어와 있고, 예, 그러니까 조선왕조실록 가운데 이충봉 전서 이후에 나온 것은 없는 거죠. 포함이 안 돼 있고, 그리고 이제 주변의 기록들이 있습니다. 유성룡의 징비록이라든지 허균의 기록이라든지, 그래서 이순장군의 기록은 크게 네 종류가 있다 정도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가운데 이제 이순장군 최초의 기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순장군 최초의 기록은 1587년 10월 10일과 10월 16일에 처음으로 등장합니다. 근데 이 기록이 이순장군의 뼈아픈 패전 기록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백의종군한 기록이 여기 나옵니다. 여기 보면 나오죠? 예? 북병사, 오늘 함경도를 북병사라고 불렀는데 예, 북병사에서 예, 적의 오랑캐들이 녹돈도의 목책을 포위했을 때 경흥부사 이경록과 조산만호 이순신이 군기를 그르쳐 전사 10여 명이 폐살되고 106명의 인명과 15펠의 말이 예, 를 잃었습니다. 국가에 욕을 끼쳤으므로 이경록 등을 예, 감옥에다 가두었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이제 가둬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처리할 자가 나오겠죠. 그래서 두 번째 기록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최초의 역사 기록입니다. 이 정도는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똑같습니다. 이경록과 이순신 등을 자부할 것에 대한 비변사의 공사를 예, 입기하자 전교하였다. 전교하였다. 예, 그러니까 선조의 전교죠. 전쟁에서 패배한 사람과는 차이가 있다. 병사로 하여금 예, 장형을 집행해 한 다음 백의 종군으로 공을 세우게 하라. 그러니까 엉덩이 두드려 패고 예, 우리가 장형 태형할 때 장형을 집행한 후에 백의 종군하라. 그래서 이순신 장군이 최초로 백의 종군한 그러니까 녹돈도에서 패배해서 패배의 기록과 그에 따른 백의 종군이 조선왕조실록에 있는 이순신 장군 최초의 기록이다 정도만 이렇게 기억이 안 해도 되죠. 인지만 하시면 되는 거죠. 이런 게 있다. 이게 왕조실록에 있는 이순신 장군에 대한 기록이고 여기 마지막 기록은 다 제사에 관한 기록들입니다. 그러니까 정조대왕 이후에는 사당에 뭘 내렸다, 뭐 사당에 뭐 했다, 뭐 사당에 뭐 저기 뭐 땅을 줬다, 뭐 또는 제사할 때 뭐 국가에서 이렇게 그 재물을 줬다 이런 거니까요. 크게 중요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리지는 않았고요. 이순 장군 최초의 기록 두 건만 이렇게 올려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순신 장군의 문헌기록 중에 가장 중요한 충무공 전서는 1795년, 그러니까 1794년에 편집이 돼서 1795년 교서관에 돼 있는데 재밌는 건요. 우리가 이순신 장군 관련된 걸 쭉 하면서 서울 지역의 이순신 관련 유적지와 문화유산을 우리가 발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 충무공 전서가 어디서 발간됐는지도 잘 몰라요. 그리고 발간 장소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책에는요, 그 남산 밑에 있는 교서관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저도 속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기록을 찾고 공부하다 보니까 정조대왕 때 교서관을 창덕궁 앞으로 옮겨요. 창덕궁 앞으로 옮기는데 그 교서관에 대한 기록들이 창덕궁에 있는 교서관 기록들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청구도 어, 저기 고산자 김정호가 그린 청구도의 그 단복문 앞에 교서관이 딱 그려져 있습니다. 아마 유일한 지도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 충무공 전서가 간행됐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안에 난중일기
여기 두 번째 사주에 이충무공 전사해놓고 거기 첫 번째가 난중일기라고 보이죠? 여기 요 부분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제 바로 사진 밑에 이충무공 전사해놓고 여기 난중일기. 그래서 충무공 전세 최초로 이제 여기 병신일기 이런 식으로 있죠. 일기, 임진일기, 임진왜란 때부터 쓰기 시작했으니까 임진일기 이렇게 해서 이 일기를 모아서 난중일기를 하겠고 난중일기를 포함한 다른 모든 걸 모아서 충무공 전서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일부러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예? 그래서 병신일기와 같은 연도별 일기를 모아서 예, 어, 유독공이 편집을 할 때 요 일기를 난중일기라고 했죠. 편목을 전부 모아서 편목을. 그리고 다른 장계들을 다 모아서 이충봉은 전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1795년에 이충봉은 전서가 나왔지만 누구도 보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국가기관과 현충사라든지 그다음에 그 문중 몇 집을 제외하고는 이것을 보유한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보기가 쉽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걸 보려면 누군가는 대량으로 인쇄해서 배포를 해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답사에서 봤던 조선 광문의 신문관에서 최초로 이것을 영인했기 때문에 일반인도 볼 수 있었다. 이 정도로 충무공 전서를 소개하고요. 충무공 전서는 이렇게 실록, 그다음에 장계, 이순 장군이 장계한 거, 그다음에 선조가 내린 글, 유서, 명령서 같은 거, 그다음에 이순 장군의 일기, 요게 이제 바로 난중일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쓴 행록, 예, 그 그니까 뭐야, 조카가 이순 장군을 수행하면서 그때그때 썼던 행록.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 행록에 좀 의문을 갖는 게 뭐냐면 아무래도 조카이다 보니까 이순 장군에 대한 약간의 예? 이렇게 좀 꾸밈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지근거리에서 기록한 걸로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의 미화는 있겠죠. 예? 이렇게. 자, 그다음에 집안에서 내려오는 여러 가지 기록들, 가승이라고 하거든요. 그 족보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을 모아서 충무공 전서가 구성이 됐고, 그다음에 14권 8책이고요. 글은 윤행임이 지었고, 이것을 교열하고 최종 감독을 한 사람은 발해고를 쓴 유독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유독공이 편집해서 유독공이 편찬한 거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렇게 제자들이 글을 썼어도 지도교수가 마지막에 하면 예전에는 다 스승님이 쓰는 걸로 하거든요. 그런 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1795년 을묘자로 규장각에서 편집해서 교서관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충무공 전서는 세 편의 유놈이 있는데 이건 정조대왕의 유놈입니다. 그래서 유놈이 바로 이순신의 모든 후손들은 국가기관인 대보단 창덕궁 뒤쪽에 있습니다. 명나라 마지막 왕 신종을 섬기는 조선시대 사대주의의 대표적 유적지입니다. 요거. 사대주의를 상징하는 것이 뭐냐면 요 대보단하고 송시열이가 화양곡에다 쓴 만동묘 아주 대표적인 그 사대주의고요. 또 하나는 어디냐면 경복궁 근정전 동북쪽 모터리하고 창덕궁 인정전 거기 모서리 왜냐하면 거기는 망배단이라고 그랬습니다. 새해가 되면 중국 황제를 향해서 머리를 조아리고 절을 하던 것 그런 것들을 사람들이 잘 모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 3대 사대주의를 상징하는 거죠. 하여튼 대보단에 그때 이제 정조 임금이 제사를 지내면서 충신들의 후손들을 모아서 거기에 참여하겠는데 이때 최초로 이순신 장군의 후손들이 여기에 참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고금도에 바로 요 충무공 전 산지를 보냅니다. 보내고 거기에 신도비 건립과 함께 영의정을 추증하는 거. 이게 이제 충무공 전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세 편의 유눔이고요. 유눔이란 건 임금님의 어떤 명령이나 임금님의 말씀을 유눔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충무공 전서에는 또 특별히
이수광의 지복유서를 인용하고 유성룡이 그걸 뭐라 그래? 이 그 유성룡이 이순신 장군에 대한 그 이야기,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조선을 다시 세운 공훈을 이 충무공 전서에 담아내는 거죠. 이렇게 함으로써 이 충무공은 이제 조선의 영웅으로 등장을 하는데, 문제는 왜 정조는 이순신을 이렇게 선양하려고 했을까? 왜냐하면 이순신 장군은 서인이었고, 동인이었고, 동인들은 이때 역사에서 패배자였거든요. 왜냐하면 동인들 가운데 이제 갈라져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졌는데, 북인은 광해를 지지해서 광해 정부를 세웠다가 광해의 실각과 함께 망했고, 그래서 그 흥선대원군 때 그 북인들을 등용하려 했더니 북인의 후손들이 없었던 거죠. 다 이제 도망가고 숨고. 그리고 이제 남인들은 서인과의 싸움에서, 서인 중에서도 특히 노론과의 싸움에서 패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이순신 장군은 선양할 기회가 없었던 거죠. 그러다가 정조임금 때 이제 체제공을 중심으로 하는 남인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조임금은 이순신 장군을 선양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다음에 이렇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을 대표하는 금성문 중에 하나는 목포 고화도에 있는 유허비. 이것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순신 장군이 이제 백의종군을 하고 나서 삼도수군 통제서에 다시 오면서 이쪽 고금도에다가 통제영을 설립하고 혹시 패배를 생각해서 목포 쪽에다가 불량미를 쌓아놨거든요. 그때 이제 그것을 기념해서 여기 유허비를 세우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념 기록물이 되겠죠. 또 하나는 뭐 이런 거, 명량 대첩비 같은 거, 1688년 세워진 해남에 있는 명량 대첩비라든지, 또는 여수에 있는 좌수영, 죄송합니다. 아산에 있는 이순신 신도비. 요 이순신 신도비는 정조대왕이 내린 거고요. 여기에 정조대왕이 이순신에 대한 평을 어떻게 했는지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건 좀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리고 좌수영 대첩비 같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게 주로 이제 남쪽에 있는 거죠. 주로 남쪽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가볼 수는 없고요. 그래서 아산 정도, 우리 이명재 쌤이 아산 현충사를 갔다 왔으니까 좀 남다를 것 같아요, 마음이. 이렇게. 우리 어렸을 때 충청도 사람들은 거의 그 수학여행을 아산 현충사를 갔거든요. 그래서 아산 현충사 갔다가 수석사 가서 사진 찍고 돌아온. 그래서 제 초등학교 앨범에 그 아산 현충사와 수덕사에서 이렇게 찍은 예, 이수광으로 바꿀 겁니다. 바꾸세요. 이수광. 지복유설 이수광. 자, 이런 것들이 이순신장 관련된 기록물들입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마지막인데요. 우리가 이제 이런 공부를 하다가 늘 생각하는 게 어떤 거냐면, 이 과거의 모든 역사는 기록으로서 승부를 합니다. 기록이 없는 사람은 어떤 변명을 해도 사실은 사실에 근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록이 있는 이순신과 기록이 없는 원규는 하늘과 땅의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의 차이. 그래서 이제 이 원규는 자기가 기록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주로 주변 사람들의 평을 듣게 됩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 주변 사람이 원균에 대한 평. 근데 예전에 이제 이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장준 선생이 박정희한테 너는 친일파다 하니까 나는 친일파 아니다 해가지고 그 광화문에다가 그 동상을 세우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순신 막 현충사에다가 당신의 글씨를 쓰고 막 이렇게 이제 하셨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이제 운동권에서 그 박정희 대통령의 이순신 선양에 대해서 반대급부로 열팍 받아가지고 원균을 띄웠었어요. 근데 그때 원균을 씌웠어도 누군가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지적을 못한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문헌 자료들이 많이 그때 보급이 안 돼 있어가지고 지금처럼 누구 문집을 볼 수가 없어요. 사실은 연구 자료에는. 예? 예? 출판도 안 돼 있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막 이수광의 지복유서 수많은 책들을 다 볼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원균에 대한 평이 있고 이순신에 대한 평이 있어요.
근데 이순신의 평과 이순신의 기록은 일치할 수가 있어, 서로. 왜냐하면 제3자가 보는 평이 악평이라면 이순신 장군이 당대 쓴 기록을 보면 이것을 서로 이렇게 비교할 수가 있는데 원균은 자신이 남긴 기록이 없으니까 남들이 원균에 낸 평이 어떻게 됐냐? 9대 1이에요. 9대 1. 그러니까 1은 아니 원균이 그래도 열심히 싸웠나 정도? 그 사람들은 대체 누구냐면 원균을 1등 선무공신 하자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균을 좋게 평해요. 용감했다. 그래도 용감했다. 그러니까 뭐냐면 조폭 있잖아요. 조폭. 조폭이 싸움 잘하잖아요. 근데 나쁜 놈 아니야? 그런데 엄마한테는 효도했다. 요거 하나. 그러면 엄마한테 효도했다는 하나를 가지고 조폭이 도덕적인 건 아니잖아요. 걔 나쁜 놈 아니에요. 예? 마찬가지로 원균이 용감하게 싸웠다는 의미가 없어요. 장군 누가 다 용감해서 싸워 죽고 뭐 이렇습니까?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원균은 용감해서 싸운 죽은 것도 아니거든요. 예? 개 죽음이지. 그런데 90%가 평이 나빠요. 대본이 뭐냐면 전공을 가르치고 전공을 부풀리고 전공 속였다 뭐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그걸 볼 때 원균은 억울한 거죠. 자기 말에는 예를 들어서 나는 아니다. 그래서 소용없어요. 기록이 없잖아요. 그런데 이순신 장군은 당신의 기록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역사는 기억과 경험의 기록이잖아요. 그리고 평가는 기록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이순신 장군은 난중일을 남겼고 예? 예. 예. 원균에 대한 평가가 아무리 주관적이라도 이순신 장군 원균을 나쁘게 평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제3자들이 보는 평과 일치된단 말이에요. 일치. 그래서 이순신 장군의 완승이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래도 이순신 장군을 볼 수 있는 것은 기록이죠. 기록을 남겼으니까. 만약에 이순신 장군이 기록을 남기지 않았다면 우리는 선조의 인식 속에 살아야 되는 거죠. 선조 대왕의 인식. 선조가 되게 싫어했으니까. 그렇지만 우리는 이 이순신 장군의 남긴 기록과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역사의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그래서 오늘날 이순신 장군의 난중일기와 같은 기록이 갖는 위대성은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제 다음에 이제 세계 기록 유산으로서의 이제 난중일기가 이제 나오겠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제 7회 1강 마치도록 하겠습니다.